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중형을,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에게는 벌금 5억 원을 처분했습니다. 이 김범수 등 이제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2023년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이 재판은 약 2년여간 이 공판만 3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길고 긴 재판이었지만 이 사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검찰은 SM 시세 조정 불법 증거만 2270개라면서 거의 유죄 선고를 확신하는 듯한 이제 분위기고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 카카오 측의 방어 논리 역시 너무 탄탄해서 이제 무죄 선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기소에 많은 허점들이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2년 동안 이어진 이 재판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핵심 쟁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그동안 뭐였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을 다루기 전에 사실 이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간략히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건 2023년 2월입니다. 이 하이브는 이 SM엔터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고요. 이수만 SM엔터 창업자하고 이 하이브가 손을 잡고 카카오 SM엔터 연합을 이 상대로 이제 반격에 나선 건데요. 당시 SM엔터 경영진은 이수만 창업자에게 등을 돌리고 이 카카오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수만 씨 입장에선 이 뒤통수를 맞았다 뭐를 생각하고 이제 하이브를 찾아간 건데, 하이브는 이 공개 매수에 성공할 경우 SM엔터 지분 약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개 매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공개 매수 막바지 SM엔터 종가가 이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 거래 가격이 이 공개 매수 가격보다 넘으면 주주들이 굳이 공개 매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내에 파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이 하이브가 이 공개 매수에 실패하면서 이번엔 카카오가 나섭니다. 주당 15만 원에 총 35%를 취득하는 이 공개 매수 건이었고요. 이때 하이브는 경영권 경쟁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이 SM엔터 지분 일부를 이 카카오의 공개 매수 청약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매수에 성공한 카카오는 SM엔터의 최대 주주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건데요. 지난 2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공개 매수를 했을 때 이 기간 중에 누군가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거 시세 조종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조사를 요청한 건데, 이 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긴급 조치로 이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이 금감원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과 이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이 김범수 창업자와 당시 카카오 투자총괄 이 배재현 대표 등 여러 명을 이렇게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창업자가 SM엔터 시세 조종에 적극 개입, 지시, 승인을 했다는 게 이제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고요. 이렇게 시작된 재판은 거의 2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번 1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 총 38회 열린 공판에서 양측은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지금부터 양측이 어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이브의 공개 매수 중 이 카카오의 장내 매수, 이게 시세 조종 목적이냐 아니면 미래 지분 경쟁을 예상한 조치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인데요. 검찰은 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 그러니까 2월 28일에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SM엔터 주식을 매입한 게 이게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이 공개 매수 실패 유도라고 판단을 하고요.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 그러니까 12만 원 이상으로 떠받치려 했다는 거죠. 이 재판에 출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한 매매 양태로 보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을 보면은 약간 검찰 측 주장에 약간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또 카카오 직원 노트북에서 이 12만 5천 원이라는 메모가 나왔는데, 이 검찰은 SM엔터 주가를 12만 5천 원으로 끌어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거에 대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검찰 측의 주장을 당시 공판에서 조목조목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중 이뤄진 이 지분 매수가 향후 지분 경쟁을 대비한 조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차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향후에 펼쳐질지도 모르는 이 지분 경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실제로 당시 SM엔터 주가 흐름을 보면 공개 매수 5일 만에, 그러니까 2월 10일부터 28일 동안 이뤄졌는데 5일 만에 12만 원을 돌파했고, 이 공개 매수가 끝날 무렵 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가운데 이 95%가 이미 12만 원 이상에서 거래됐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내부회의에서 장내 매수 추진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하이브가 그 공개 매수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 카카오 측에서 이 지분율이, 하이브가 SM엔터 지분율이 이제 40%가 되고 카카오가 15%가 되는 거라서 사실 이 지분 경쟁면에서는 거의 게임 오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패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에 응할 수 있었다, 공개 매수 기간에 지분 매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카카오 측은 이 공개 매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도 지적을 하는데요. 이 검찰이 이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동안 이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5% 미만 매수함으로써 이 5% 룰에 따른 공시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 이게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경쟁사의 공개 매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장내 매수에 나서는 게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일반적이라는 점도 피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장내 매수가 시세 조종으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이제 판례도 제시를 했고요. 카카오가 SM엔터 장내 매수 전에 이 법무법인,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기 위해서 이 법무법인 세 곳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맡겼는데, 이 세 곳 모두 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검찰 측이 주장하는 12만 5천 원 이 메모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이 12만 5천 원에서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해서 이 12만 원 이 가격대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이런 게 아니라 12만 원 5천 원 이상으로는 사지 말라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매수는 이 12만 5천 원 아래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이 카카오의 매수는 일반적인 시세 조정의 패턴과 같냐 다르냐, 이게 쟁점인데요. 검찰은 이 카카오 측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종가 관여의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주문을 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매수는 그러니까 이 지금 매수 이제 호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라는 건데, 검찰 측은 이 고가 매수 형태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위해서 현재 SM엔터 가격이 그 1만 원,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매도 호가라는 게 있는데, 매도 1호가, 뭐 매도 2호가, 이렇게 5호가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주식 창을 보면은 이 현재가가 만 원이다 하면서 막 위에서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이 호가가 이 단계별로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주식을 산다, 일반인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 현재가를 걸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 1호가,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매도 1호가 정도까지 걸어 놓은 게 일반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가 이 매도 5호가, 그러니까 15,000원에서 이 주문을 넣었고, 이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이기 위한 고가 매수다, 이게 이제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카카오는 물량, 그러니까 목표 수량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카카오가 SM엔터 주식 1000주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1에서 4호가의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100주씩, 그러니까 400주로 형성이 돼 있고 매도 5호가에는 600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목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 번에 매도 5호가까지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수량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는 1000주를 사기로 했는데 이 매도 호가들이 이 4호가까지 이 1000주 미만이라면은 이 5호가까지 걸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냐, 그 이상으로 살려고 하면 600주를 포함한 매도 5호가까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도 호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카카오 측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매도 호가, 그러니까 10,000원에만 맞춰 산다면, 아니면은 11,000원에만 살 수 있다면 이 100주밖에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표 소량, 애초에 목표로 했던 이 1000주에 맞추지 못한다 라는 거죠. 실제로 재판에서 카카오 측도 이 매도 호가 주문만 했다면 이 물량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런 점을 재판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카카오 측이 2월 28일에 주문한 내역을 보면은 이 매수 호가로 제출한 주문의 절반은 단 한 주도 체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카카오 측이 당일 직전가보다 낮은 매수 호가로 주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그랬다면 원하는 물량 확보가 안 됐을 거다라는 게 카카오 측의 주장이고요. 아울러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라면 이를 진정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인위적 조작 목적에 매매 타임, 그러니까 매매 태양, 그러니까 매매 패턴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검찰은 이거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 카카오의 내부 회의 논의 내용을 모르는 일부 직원들의 카톡 대화 내용을 주된 근거로 기소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공판 상황을 보면은 약간 카카오 측에 설득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물량 확보를 위해 한 거래로 보지 않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일반 거래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쟁점, 카카오와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공모를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찰은 이 카카오가 원아시아와 이 공개 매수 기간 중 시세 조정을 공모했고, 카카오의 매수에 앞서서 원아시아가 먼저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재판에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는 10년형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이 쟁점을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이 10일에서 28일, 그러니까 2월 10일에서 28일인데 카카오 원아시아가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고 특정한 시점은 2월 16일, 17일, 그리고 27일, 28일입니다. 검찰의 공모 판단은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 부문장의 증언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 본부장은 법정에서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를 만났을 때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 배재현 대표의 전화통화를 연결을 해줬다, 당시 스피커폰 모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배재현 카카오 투자 대표가 지창배한테 SM엔터의 주식 매입을 요청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했는데요. 금액으로는 1,000억 원이 언급이 됐고, 그 대가로 카카오의 굿즈 사업을 넘겨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의 지분 매입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카카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 근거로 원아시아는 이미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전부터 SM엔터 지분을 매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요. 원아시아는 이 공개 매수가 발표되지 않았던 2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미 SM엔터 주식 30만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원아시아가 공개 매수 기간 중 사들인 SM엔터 지분은 이 펀드 증액 대금이 활용이 됐는데, 이 증액 검토 시점은 2월 1일 1,000억 원입니다. 증액 결정은 9일에 이뤄졌고요. 이 역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한 이 10일보다 이전에 이뤄진 거죠. 이 카카오 측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만 봐도 원아시아의 SM 엔터 매수는 카카오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 측이 펀드에 출자한 이 기업,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 출자를 한 대주주거든요. 고려아연에 하이브에 SM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도 강조를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공모했다는 이 논리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통화 내용도 그 카카오 측은 인정을 합니다. 이 통화 자체가 이뤄진 건요. 이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당시 통화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어떤 통화의 내용을 했느냐?
과거 원아시아가 투자한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간의 통화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시세 조정을 위한 통화였다면 이 관련 논의를 위한 추가 통화가 수차례 이루어져 있는 게 상식적이겠죠. 당시 긴박했던, 만약 이 공개 매수 기간에 시세 조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일 텐데,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지금 이 가격에 사라, 이런 여러 가지의 통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 측은 양측 간의 추가 통화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공판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의 공모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오로지 이 이준호 투자 부문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은 동기뿐 아니라 내용에도 너무 많은 모순과 왜곡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호 부문장이 왜 이런 증언을 했느냐에 대한 말이 좀 많은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리니언시를 활용을 한 거 아니냐, 검찰 측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준호 이 부문장은 이 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와이프가 소속사로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가 고가 매수를 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이랑 딜을 한 거 아니냐, 이 혐의에 대해서 뭐 이런 의심들도 조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건에 대해서는 이 부문장은 이 기소 유예를 받았기도 했고요. 네, 오늘 이 카카오 재판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15년형 구형이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뭐 이 재판과는 별개로 저번 주에 이 구형이 나왔을 때 15년형 너무 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다음 달 21일에 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 특이점이 좀 있다면 저희 이슈체크팀에서도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